12.3 내란 사태 이후에 네.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 실종 사태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 확증 편향 논란부터 뭐 극우 유튜브에 휩싸인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87년 체제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이 원인을 좀 어디서 찾으시는지 일단 간단히 한 말씀.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상징하는 것은 한국 기득권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민심의 큰 흐름, 민생의 큰 흐름, 이 미래의 도도한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휘한 상상력이 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심과 민생과 미래와 격리되어 있는지, 한국 정치가 네. 격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는 핵심은 정치, 독선 독주의 정치, 그들만의 리그, 정치만의 대결과 어떤 그 적대, 이 기득권 정치의 그들만의 리그가 이런 이 민심과 민생으로부터 격리를 불러왔다. 지금 민심은요, 네. 엄청난 변화를 이제 그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뭐를 연결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에요. 옛날에 책 몇 권 읽고 또는 무슨 팜플렛 읽고 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서로 어디 모여가지고서 뭐 집회를 하고 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대중들이 모여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소통이 이 양과 질 속도가 네. 그 전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통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욕구, 주권 욕구도 훨씬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담아내는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치와, 그러니까 이 정치와 이 민심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거죠. 괴리가 크고.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의 폭발하고 있는 정치적인 욕구, 또는 국민 주권의 욕구를 담아내는 정치적 그릇이 없다, 대한민국에. 그게 가장 큰 위기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가 네. 그런 걸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이 그걸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들어섰는데 2년 반 만에 파탄 난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온 길이 뭡니까? 독선 독주의 길이에요. 정말로 대중들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네. 개방하고 열고 같이 통합하고 하는 길이 아니라 독선 독주의 길. 용산 안에서 또는 뭐 이게 누구 무슨 뭐 도사랑 상의해서 결정한다. 여사랑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일이 지금 2년 반 내내 지금 계속됐잖아요. 이 독선 독주의 길이 결국은 국민들과 완전히 격리된 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만들어낸 그런 원인인 거죠. 독선 독주는 필연적으로 대결과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독선 독주를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내쳐야 되잖아요. 이재명 민주당만 내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자기랑 평생 같이 했던 같은 동료인데도 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선 독주는 결국은 모든 정치를 대결과 분열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결 분열의 정치가 윤석열 정치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윤석열 정치, 이 기득권 정치가 독선 독주를 해서 대결과 분열을 만들어내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무능과 불신의 정치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무능 불신의 늪에 빠지니까 능력은 없고 사람들은 자꾸 불신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치다가 밤에 그냥 계엄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독선 독주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개과천선을 하고 시작했으면 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독선 독주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걸 청산하겠다. 대결과 분열을 넘어서겠다. 그러면 무능과 불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을 안 하고 독선 독주하고 대결 분열의 길을 계속 가니까 무능무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전혀 엉뚱한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계엄이라고 하는 해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12.3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현주소.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가 뭔지를 극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계몽령이 맞아요, 사실. 계몽령이 맞다.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윤석열 정치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확인시켜준, 계몽시켜준. 계몽시켜.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된 그 민심의 요구를 네.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하고 네. 그 그릇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그릇의 핵심은 이제 결국엔 제도적인 문제일 텐데 네. 개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일단은 개헌 얘기 하기 전에 네.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권이 그걸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소통을 안 해서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한테 외면받겠죠. 불신받겠죠. 그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길이 또 있어요. 이 폭발적인 국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마치 여기에 호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게 광장 정치입니다. 그렇죠. 광장에 나가서 같이 그 목소리가, 큰 목소리와 함성과 같이 해서 마치 국민들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광장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비상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상 조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광장 정치입니다. 그렇죠. 4.19, 3.1운동, 그 다음에 6월 항쟁, 또 촛불 항쟁. 이게 무슨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병이든지 항쟁이든지 벌이는 게 그게 국민들의 비상조치인 거죠. 광장 정치는. 근데 이 광장 정치를 일상화시키는 거는 누굽니까? 파시즘, 나치즘, 문화대혁명 다 전체주의 세력들이에요. 광장 정치로 가면 광장 파시즘이 됩니다. 그 정치인이 이 광장의 국민들의 에너지에 영합한다고 광장 정치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광장 파시즘의 지금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이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광장 파시즘에 영합해서 거기 나가서 연설하고 또 거기 나가서 뭔가 또 선동하고 이거를 정말 민주공화 세력이 함께 대연합을 이뤄서 이 광장 파시즘, 광장 전체주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내전 상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민주공화연합이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차대하고 필요한 시기가 됐다. 네. 이 민주공화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중요한 게 자, 정권 교체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공화연합 세력이 집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집권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촛불 정권도 집권했잖아요. 집권한 다음에 이 집권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제도 개혁을 가지 못해서 결국 또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비극을 또 불러왔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공화연합이 정권 교체와 바로 이어서 할 게 뭐냐? 결국 정치개혁입니다. 그렇죠. 민주공화적 정치개혁. 그게 바로 개헌이에요. 이 제도개혁 없이는 또 지난번 촛불 정권의 그런 비극이 또 되풀이된다. 이걸 정말 냉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네. 가장 큰 책임 있는 게 그래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 역사적인 급변 국면, 네. 역사적인 비상시국을 넘어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세력이 누구냐? 결국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민주연합 세력을 단합시키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주당이 정권 갖고 이재명이 정권 잡고 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길이다. 이 길이. 이 길로 같이 가자 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돼. 모아내면은 저는 내란이고 탄핵이고 다 정리된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도 안 된다. 이재명도 안 된다. 이 여론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대혼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전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럼 그 책임을 그런 식으로 광장 파시즘 세력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걸 못 막은 책임.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줬는데 그걸 못 막았다. 그 책임을 이 야권 진영, 정권 교체 진영이 그 책임을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비상한 시국이다. 이상하죠.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민들 힘에 의존해서 내란 세력 막읍시다. 탄핵합시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는 국민들 민심에 성에 차질 않아요. 성에 차질. 그 이상을 나가야 됩니다. 이상을 그 다음에 탄핵이 되면 당신은 어떤 나라 만들 거야? 어떤 정치할 거야? 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대답에서 믿을 만한 대답이 안 나오면 계속 5대5 싸움으로 갑니다. 내전 상황으로 가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민주공화 세력이 연합해서 압도적으로 내란을 저지하고 탄핵을 하면 대한민국 제대로 된 정치, 진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이 결의를 함께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민심이 일로 안 모입니다. 안 보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5대5 싸움이 돼요. 어떻게 이 80%의 국민들이 계엄을 반대하고 그리고 60%의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했는데 근데 정권 교체해서 반반이 됩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가 통탄할 일. 예, 이건 정말로 이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의 핵심은 결국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뭔가 변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주공화연합 이게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과거부터 그 민주대연합론이 계속 뭐 대선 때마다 있었잖아요. 그 핵심적인 가치를 이제 개헌이랑 정치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연합 연대와 연합과 과거의 민주대연합론과의 차이가 있나요? 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공화연합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 미국에서 헌법을 처음 만들 때 민주주의 세력과 공화 연방 세력이 서로 논쟁했다. 이건 아시죠? 네. 그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지금 로크루소 이후에 또는 시민혁명 이후의 민주주의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시민혁명 이후의 민주주의는 다 민주공화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주인인데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단합시킨다. 이게 민주주의의 목표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공화적 목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단합한다는 공화적 목표가 없이 그냥 국민들이 주권 행사한다? 그런 민주주의는 옛날 이제 그리스 수준의 민주주의고 시민혁명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민주공화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콘그레스, 함께 가자, 함께 전진한다. 민주공화가 이게 컨서버티브하고 프로그레스하고 같이 함께 전진하자. 이걸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13개 연방이 하나의 공동체로 미합중국을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왜 링컨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갖고 남북전쟁이 나서 국가 분열되기를 하나로 통합시켰던 이 공화적 통합 때문에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루즈벨트가 왜 훌륭한 대통령이냐? 대공황 이후에 자본과 노동으로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미국 사회, 미국 경제를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미국 경제를 혁신시켰잖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통합을 만들어낸 거. 이 공화적 통합이
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우리 모든 정치인은 민주공화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공화주의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목표는 공화적 통합이고 네. 공화적 통합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공화국이 분열되면 이 주권자들이 주권 실현이 됩니까? 안 돼. 늘 전쟁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 상태는 노예 상태예요. 주권된 주인 상태가 아닙니다. 공화적 통합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국민주권은 실현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늘 내전에 동원되는 병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전 상태를 치유하고 공화적으로 통합해내요.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들과 또는 우리 즐거운 우리 이웃들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주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주권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주공화연합 네. 그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 연합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부터 함께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중심이 돼야죠. 주도를 해야죠, 그걸. 그 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걸 뭐 특별히 정해 놓을 필요는 없는데 네. 적어도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거 있잖아요.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계엄에 예, 계엄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은 일단 민주공화적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개혁신당까지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다. 네. 그게 사실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네. 이것도 민주공화 세력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그래서 탄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정권 잡자가 아니고,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해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 그렇죠. 민주공화국 재건이라는 게 뭡니까? 민주헌정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개혁, 양극화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기후위기나 인구 변화에 이 미래 전략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수 있는 사회개혁에 동의하는 사람 이런 게 다 민주공화 세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공화 세력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저는 내용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하지 정당의 이름이 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민주공화연합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다? 1번, 2번, 3번 네. 민주헌정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헌정의 실현 네. 그 다음에 민생개혁을 통한 양극화 극복 그 다음에 미래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 세 가지를 우리 민주공화연합의 목표 내걸고 여기에 진정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은 같이 힘을 합치자.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니 나는 국민의힘보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그거 나오면 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탈당하고 나오라 하면 되지. 개혁신당도 네. 내가 개인적으로 뭐 그냥 정권 잡는 거 혹은 뭐 정권에 지분 얻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민주공화국 재건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못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심판해 주겠죠. 그럼 저는 일단은 민주당과 지금 야권 있잖아요. 네. 야권 세력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우리 사회개혁을 원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민주당 하나 가지고는 약간 의심쩍어서 이게 민주당이 뭐 할 거야?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심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중도적인 시민들이 있어요. 있죠. 자, 빨간당, 파란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공화국 그래 그거 중요하지. 난 뭐 빨간당도 아니고 파란당도 아니지만 민주공화국 재건은 내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사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난 60% 넘는다고 봐요. 60%. 이 60%를 묶어내는 게 저는 그게 정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심이다.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숙제를 해내면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 60% 이상의 국민들의 이 결집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40%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니 많이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60% 최소한 60%를 목표로 더 많이 가려면 80%도 좋지만 60% 정도까지는 지지를 확장하는
그런 대의 명분 또 그런 깃발을 만들고 그런 깃발 아래 많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당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적 시민들은 네. 최소한 60% 이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이게 민주공화연합이 이제 수면 위로